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으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1,497개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해 낭비성 예산 258억 원을 절감하고 예산 심사 조정을 통해 1,660억 원을 절감했다면서 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148개 공약사업 추진과 시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성남시 승격 50주년인 올해를 공감,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성남시는 50년 전에 청계천 일대에 철거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만든 그런 원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밸리 그리고 상대원의 성남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비롯해서 우리 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공감과 역동, 미래를 중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50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약속한 시정혁신은 올해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와 특혜의 온상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았던 성남FC는 매년 130여 원의 이 넘는 그런 신년세가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성남FC는 작년 10월에 K2리그 2부 리그로 또 강등되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또 실망도 안겨준 게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은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폭 혈세 투입을 좀 줄이면서 투자 유치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3년 시즌을 맞이해서 대표이사와 스태프를 새롭게 구성하며 선수 선발 또 선수의 재구성을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치를 걸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남시 50주년과 발맞춰서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성남FC 새롭게 만들 각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부 리그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과 함께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바로 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우리 시의료원은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잘 또 검토하고 또 수용해서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의 그런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저렴하면서도 대학병원급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속 5일장, 모란 민속 5일장 이 또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에 상당히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심각한 모란시장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검토한 결과 360억 정도 드는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기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좀 안타까움에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모란시장 주변 잔여지와 완충 녹지 또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8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23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란장을 찾는 시민 여러분 또 인근 지역의 주민 여러분의 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올해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란 상권뿐 아니라 이제 전통시장 또 골목 상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또 특화시켜서 또 주차비 시민의 감면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 전문가들 또 상임대표 공무원과 함께하는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추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 제로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한 이 추위에 또 어렵게 살다가 또 유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도 더 하게 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30%가 넘는 40% 가까이 되는 1인 가구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지원센터를 모란 하대원 쪽에 만들고 올해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동네마다 촘촘하게 1인 가구의 어려운 점, 또 그런 복지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또 청년들의 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또 그 계층의 또 독특한 그런 고민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진정한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을 올해 좀 힘있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24세 청년에 대한 연 100만 원의 그 청년 기본소득 지급하는 문제 예산 편성이 안 됨으로써 야당의 반발로 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청년이라 하면 보통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쓰이는 게 19세에서 34세를 칭하는데 그래서 24세 한 나이만 1년에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 청년층 19세에서 34세인데 그중에 한 연령층만 지급하면서 그걸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걸 앞으로 또 거기서 확대해 나간다는 연령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명명도 잘못됐고 그 생각에서 좀 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우리 시에서는 올패스 사업,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에게 19세에서 34세 모든 청년에게 취업을 위한 그런 수강료 또 응시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그것도 다행히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함께 펼칩니다. 작년에 착한 셔틀 버스 운행을 통해서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는 발달 장애인에게 경기도 최초로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야간 돌봄, 스마트 직금이 스마일 통장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저 사기막골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을 신흥 이동의 신축을 크게 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에 많은 이 급경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드시고 또 눈 오면 미끄럽고 또 사고도 빈발하는데 그런 곳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또 엘리베이터, 노면 이런 것들을 좀 노면 에스컬레이터 등을 좀 만들고자 지금 용역 중인데 이런 장소 선정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나하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의 출산율 0.81보다 낮은 0.76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좀 강하게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성남시에 있었던
인구 정책팀을 저출산 대응 대책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저출산 문제에 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그것도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사업들을 하지만 그걸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시책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출산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제 크게 어렸을 때부터의 그 인식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올해 좀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출산,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출산 문화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차원에서 펼치기 위해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주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또 서민들도 또 독거노신 가난한 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서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그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나 비싸서 수십만 원씩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는 반대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준예산 사퇴하에서 예산 마지막 통과할 때 이것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 동물병원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수의사 서너 분 정도 채용을 해서 웬만한 동물들의 반려동물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진료비를 저렴하게 해서 서민의 반려동물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성남의 이 규모에 비해서 좀 변변치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어떤 키우는 인구가 증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좀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거 또 펫타운 이런 것들을 여건을 늘려나가는데 이번에 예산도 통과돼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과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안전성이 50%로 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일기 신도시 5개 시와 국토부 장관의 회의 때 우리 적극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이 수용이 돼서 현재 구조안전성 30% 반영이 됐고 또 주변 환경이나 시설 노후도 이런 것들도 좀 더 재건축하기에 좀 더 유리한 기준으로 좀 완화된 것을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지금 뭐 우리 성남에서도 마스터 플래너 MP가 국토부에 파견돼서 또 시민들과 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작년에 이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시의 50주년 추진 자문단이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50주년에 우리 성남시의 대표 축제라는 것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성남시의 통합의 어떤 에너지로 또 미래를 향한 힘찬 희망의 어떤 발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성남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해서 좀 힘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리 성남시 습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50주년을 그냥 형식적인 숫자의 50주년이 아니라 성남의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그런 성남의 정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공감하고 또 그런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 현재를 정확히
또 보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나가는 그 역동적인 우리 성남시를 이 50주년을 계기로 미래 50주년을 주도를 놓고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도 모범 도시로서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시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새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개면연세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많은 활동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